기계에 염두가 없이 기계보다 상위해서 그래서 코딩력이 하나 올라간다고 제가 뭐 약간의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다음 메모리 재활용 그런 거 다 되고요. 그다음에 실행 비용 기계 중심 언어와 비슷해졌어요. 예전에는 이게 후발주자라 그랬잖아요. 맨 먼저 치고 간 게 이 기계 중심의 언어.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프로그램을 배웠을 때 맨 처음에 배우는 언어들이 다 되게 그런 중심의 언어, 그런 관성의 세계에서 프로그램하는 것만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요 재밌는 얘기인데 컴퓨터도 그 컴퓨터 구현된 이 우리 하드웨어도 뭐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알지만 메모리도 있고 그래서 그 기계 그래서 기계 언어 그거랑 궁합이 되게 잘 맞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언어고 프로그램 짜면요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컴파일한다 그러죠. 번역을 확확 하는데 그 번역 기술이 아주 가까우니까 아주 이피션트 아주 속도가 빠른 코드로 샥샥 번역해주고 막 그럽니다. okay? 그래서 이 람다 중력권의 언어는 이 언어는 기계가 없이 막 프로그램 짠 거라 저 기계랑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프로그램하는 거라 이거를 일로 번역한다는 게 갭이 엄청 커가지고요 초창기에 번역하면 바보 멍충이 같이 번역을 해가지고선 똑같은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 C 갖고는 100줄 이거 갖고는 2줄이긴 하지만 컴파일하면 이거는 10분 걸리고 실행하면 이건 10분 걸리고 얘는 1초면 끝나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막 비웃었다고. 저런 멍청한 것들 저거 갖고 무슨 프로그램을 짜겠다고. 나는 C 갖고 해야지 그러면서 C 갖고. 토끼 소년같이 막 갔습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은요 번역 기술이 엄청 발달을 한 20년 30년 20년이 뭐예요? 30년 40년 그냥 그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어떻게 하면 그 갭을 더 메꿔가지고 지금의 저 기계에서도 기계 중심의 언어가 번역된 성능만큼 빨리 돼가지고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막 그냥 그 리서치가 무지됐고 그 번역 기술이 장착이 돼가지고 이제 비로소 테리어스 블록체인에도 쓰게 되는 거랍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런 테리어스 안 돼. 너무 늦어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살. 그래서 2세대 오류 검증 기술. 요 얘기는 제가 차근차근히 해드릴게요. 검증 아까 모든 오류를 잡아주는 건 아니에요. 어디 가가지고선 또 얼핏 들었는데 어떤 언어는 오류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알파고가 있대. 그러면서 막 그러면 뻥입니다. 2세대 이렇게 타입 에러라는 겁니다. 이게 있고요. 이게 자동이고요. 믿어도 되고요. 귀찮게 안 해요. 그래서 안정성도 엄청 올라가고 코딩력도 저 덕되게 막 올라갑니다. 에피소드 말씀드리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003년도에 카이스트에 있다가 이제 서울대로 왔다 그랬잖아요. 빈털터리로 왔죠. 카이스트에서 학생들하고 열심히 연구하다가 이제 서울대 오니까 학생들 새로 뽑아요. 석사 학생들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미안합니다. 아니 리서치하고 제가 이제 스태틱 어널리시스라는 분야인데 그건 뭐 하는 분야냐면 이런 거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으면 실행하기 전에 스태틱 돌리지 않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막 찾아내주고 막 그런 거 막 프로그램 실행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막 미리 예측하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궁합 보듯이 프로그램 실행하기 전에 결혼 실행하기 전에 나 얘랑 행복하나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제 그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뭐 사주팔자 주고 그러면 궁합이 잘 맞는다 뭐 이런 거. 이게 다 스태틱 어널리시스 아무 근거 없는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 텍스트를 보고 실행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미리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죠. 그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거 갖고선 뭔가 만들어 가지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삼성이랑 같이 삼성에서 개발하는 C 코드에 있는 오류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C에서 이제 버퍼 오버런이라든가 뭐 디바이드 바이 제로라든가 이런 거 막 일어나는 게 심각한 오류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프로그램은 실행 중에 어디서 버퍼 메모리 얼로케이트한 거 바깥으로 억세스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뭐 온갖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분석기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실제
예? 사용될 수 있는 거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생판 그냥 빈털터리 2명을 딱 데려다가 리얼리스틱하게 정말 그냥 수십만 라인 C 프로그램 그거 다 분석해가지고 찾아내고 그러는 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한 학기 만에. 그 학생들이 무지 똑똑해서? 아니에요. 저 랭귀지 덕택에 저 랭귀지 덕을 본 게 80%라고 봐. 한 학기 만에 그걸 만들었다니까 다른 교수님들이 깜짝 놀래. 에? 이 교수 뻥 아니야? 그렇습니다. 귀찮게 안 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거가 자동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프로그래머가 예를 들어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 타입 같은 거 선언해주고 그러잖아요. 선언해줄 필요 없어요. 알아서 다 봐. 보고선 똑똑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귀찮게 안 한다는 거고 믿어야 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미래 준비된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테조스 블록체인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뭐 당연히 아까 뭐 임플리멘테이션 랭귀지 그다음에 그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다 이 스타일에 뿌리를 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되지만 더 또 시리어스하게는 이거랑도 관련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2세대가 있고요. 3세대가 또 있어요. 오류의 레벨이 제가 나중에 내일이나 모레 강의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류의 레벨이 사실은 여러 가지 레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레벨까지 자동으로 찾는 걸 하고 싶어요. 그 기술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COQ라는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있어요. 프로그램의 어떤 성질을 검증하는 데 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세상에 띄우기 전에 무지무지 조심해야죠. 그죠? 그게 어떤 조건일 때 누구에게 얼마를 뭐 전송하고 막 그러는 거니까. 그죠? 그게 뭐 조건이라든가 온갖 그런 게 잘못돼 가지고 그 남이 해킹해서 들어올 수 있거나 아니면 나쁜 의도하는 다른 컨트랙트가 표현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엄밀하게 그죠? 확인이 돼야 되고 그 확인된 게 남이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시스템인데 그거랑 굉장히 밀접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자동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OKM 프로그램을 그래요. 그래서 다 그렇고요. 이런 게 가능하게 람다 중력권에서는요. 뭐가 발견이 되냐면 기계 없이 프로그램이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가 완전히 거울이라는 거라는 게 발견이 돼요. 놀랍죠, 여러분들. 프로그램 한다는 거하고 증명한다는 거하고 알고 봤더니 똑같은 거더라 라는 거가 발견이 되거든요. 이 중력권에선 이 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3세대 오류 검증 기술이라는 게 뭔가 어떤 뭔가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내 컨트랙트는 절대 요거만 되고 나머지는 절대 안 되고 정말 내가 하는 거 그대로야 라는 거 증명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짜기랑 똑같다는 사실 덕택에 콕이라는 시스템이 쉽게 증명하고 체크하고 나면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곧바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프로그램을 짜면요. 짜기 전에 짜지도 마. 어떤 성질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뭐 하면 그거를 증명을 해. 우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맞습니다. 해서 증명을 해요. 이 랭귀지로. 그러면 그 시스템이 뿅 하고 OKML 프로그램을 뿅 하고 만들어 줍니다. 테조스 같은 경우는 리퀴디티 프로그램을 뿅 하고 만들어 줘요. 그 만든 프로그램은 증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맞는 프로그램이야. 네? 뭐 막 그런 게 이제 됩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타입 체킹 같은 거는 어지간한 그 정적 자료형 언어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건데 구체적으로 차이가 뭐죠? 예, 아까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예. 귀찮게 안 한다는 게 아까 같이 어지간한 타입 체킹 랭귀지들이 자바도 있고 C도 있고 타입 체킹 해줘요. 그럴 때 이제 귀찮게 해줘. 베리어블마다 뭐 타입을 선언해 줘야 돼요.
인티저 스타 X 그러면 X가 인티저 포인터. 그다음에 클래스 이름 A, 뭐 A 하면은 카라는 클래스의 A 뭐 이렇게 선언해 주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다 귀찮게 하는 거야. 아, 왜 자꾸 나보고 이 소속을 쓰래? 귀찮게 바보같이 알아서 할 것이지.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어도 된다는 게 뭐냐면 C, 자바도요. 자바는 여러분들 그거 겪기 어려울 텐데 있습니다. 빈틈이. C 같은 경우도 혹시 여러분들 프로그램 해봤는데 알겠지만 체크는 해줘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번역기가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해줘요. 아무 거부 안 해. 그냥 돌려. 그럼 잘 돌다가 그 다음에 타입 에러 때문에 크래시가 나고 그래요. 버스 에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야, 너 임마 어드레스, 포인터, 메모리에 어드레스를 줘야지 왜 임마 얼토당토한 12라는 숫자를 주고 그래. 네? 뭐냐면 믿을 수가 없어요. 체크는 해주면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는데 조용히 있다 그래가지고 정말 내 프로그램이 타입 에러 없이 도는 프로그램인지 믿지 못해요. 그 차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충 하고 있는 거예요. 딴 데는, 그죠? 왜 여기는 왜 여기는 제대로 되고 나머지 딴 데는 왜 대충 돼요? 얘기 조금 이따 제가 다음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 해드릴게요. 왜 기계 중력권 회원들은 못해요? 뭐 선발 주자의 덫, 이제 아까 먼저 막 갔다 그랬잖아요. 디젤 컴퓨터와 기계 언어의 굉장히 비슷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야. 이거랑 기계 언어랑 기계는 저 기계를 생각한 거 그대로 고스란히. 첫 끝발이 근데 조금 항상 그렇지만 서둘러서 달려갔던 저 토끼, 저 토끼, 쟤는 부지런하긴 한데, 그리고 맨 처음에 갔다 보니까 맨 처음에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그 옆에 그런 랭귀지 저 컴퓨터를 좀 더 쉽게 쓰기 위해서 막 랭귀지 고안되고 그런 게 항상 저런 스타일의 저 중력권의 랭귀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분야라는 게 한 60년도 안 된 굉장히 아주 그냥 초창기 에어리아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아세요? 방금 제가 1935년도라 그랬잖아요. 컴퓨터가 맨 처음에 나온 게 한 40년도, 그 구체적으로 구현된 게 한 40몇 년도, 그러니까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물리 분야 생각해 보세요. 물리라는 게 맨 처음에 시작된 게 언제인지 클리어하진 않지만 초창기 한 70년 지났다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물리 분야가 지금 맨 처음에 아주 제일 오래된 물리학자, 제일 나이 많은 물리학자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아있다면 제일 오래된 분. 제일 오래된 물리학자가 누구지? 물리학자라고 이름 붙기도 전인가? 하여튼 누구 생각나시는 게 누구 계세요?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물리학자? 물리학자 생각 안 나세요?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예? 물리학자 생각 안 나세요? 물리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물리를 했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더 오래된 사람. 예? 뉴턴. 예. 뉴턴이 1687년인가? 그 만유인력 책을 쓴 게,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비슷한 데인가? 하여튼 뉴턴서부터 이제 뭐 그 전에도 뭐 조금씩 뭐 있었지만 뉴턴 나오고 그다음에 갈릴레오가 동시대죠. 갈릴레오 뭐 그런 거 물리에서 그 정도. 뉴턴하고 갈릴레오가 지금 컴퓨터 분야에선 우리랑 같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수준이야. 물리에서의 그 초창기 그 수준. 컴퓨터에서는 우리 초창기 지금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첨단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 분야는 어플리케이션이 무지무지 널리 너무나 돈벌이가 막 되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하고 있지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막 나왔는데 뭐 연구된 것도 없어. 어떻게 해야 아까 같은 그 알파고 같은 타입 체크 멋진 걸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믿을만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귀찮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리서치가 되기도 전이에요. 전에 막 그냥 랭귀지가 나온 거야. 그리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쓰기 시작한 거고요. 그거 갖고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만들고 있고 막 그냥 신문에 나고, 네? 난리 법석 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들러붙어 가지고 그 랭귀지 갖고 프로그램 짜고 막 그런 관성이 막,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이라는 게 이제 조금 고민해 가지고 그런 게 축적되기 전이니까, 나오기 이전.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가는데 이제 뭔가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연구하거나 학교에서는 야 저러면 안 되는데 문제 있을 것 같아, 뭐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꾸질 그 어두운 데서 연구하고 뭐 그래서 야 이 좋은 게 있어, 이런 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관심 확 달려가기만 하고 이 좋은 게 있다는데 뭐야 왜 안 쓰니, 신경 안 써 임마, 이거 갖고 돈 잘 버는데 왜 이래, 그러면서 난 씨뿔뿔 이만큼 배워가지고 이거 갖고 취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무슨 소리야, 뭔 개소리야, 웃기고 있네. 막 밤새고 짜장면 먹으면서 피자 시켜서 좋은 게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딱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 옛날 중고등학교 때 했던 스타일이랑 똑같네, 이런 좋은 게 있었네. 쟤는 밤새서 피자 시켜 먹고 짜장면 먹으면서 3D로 코딩하고, 나는 일주일에 52시간 딱 코딩하고 1년에 2달 바캉스 가고, 그러면서도 훌륭한 소프트웨어 만들어내고, 쟤네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반갑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스타일을 익히고 싶으셔서 오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후발주자의 이점이에요. 여기 궁합이 잘 안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제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맞췄죠. 이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축적된 성과를 가지고서 이제 언어를 디자인했고요. 연구 결과 번역 기술도 잘 나왔고 실행 기술 잘 나와서, 그래서 후발의 장점은 그런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잘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단점은 아는 사람이 별로 아직 없다는 거지, 그지? 여러분들 오케물 프로그래밍 익숙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강남 일원이나 무슨 판교 가가지고 나 할 수 있는 언어가 오케물이에요, 딴 거는 없어요, 이것만 할 줄 알아요, 그럼 취직 안 됩니다. 취직 못해. 뭐야 이거, 그러면서 한참 설명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중에 무슨 설명이 끝나겠어? 뭐야 나가 있어 그러고 뽑지도 않습니다. 세계 시장에 나가면 뽑혀요. 세계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는 뽑힙니다. 아직은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이나 그런 디맨드보단 작죠. 근데 재밌게도 이 분야에서 오케물 프로그램을, 자바 프로그램을 뽑겠다 그러면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자바 프로그래머 모집한다 그러면 2명 뽑으려 그러면 잘하는 애들 2명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장에다 공고를 내면 10,000명이 옵니다. 이 중에서 잘하는 애를 어떻게 구하지? 골치 아파요. 시험도 보고 뭐. 근데 오케물 프로그램을 뽑는다 그러잖아요. 2명? 그러면은 한 5명이 지원합니다. 다 훌륭해. 그렇대. 그래서 훌륭한 프로그램을 뽑기도 되게 편해. 여담으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지만, 이 축적된 성과가 되게 이제 대학교에서 나오다 보니까, 대학은 항상 미래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직업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직업 갖고 있게 훈련시키는 것도 있지만, 야 너가 살아가는 미래 혹은 그 미래는 임마 이런 게 있고 이게 앞으로의 그거야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죠? 그 프론티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랭귀지들이 전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는 실습 언어로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좋은 대학도 탑 대학에서는 프로그래머들은, 학생들은 오케물 프로그램 다 해요. 동경대에서는 오케물 프로그램 갖고 모든 커리큘럼을 다 그거로 다 발라놓은 경우도 있고요. 지금 그런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에 그랬습니다.
동경대는 뭐 저리 가라고 하여튼 미국, 유럽의 최우수 대학에서 과목 실습 언어들이 OCam을 쓰지 않는 대학은 없습니다. 이렇게. 실습 언어가 뭐 쓰는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이 나가가지고 회사 차리고 소프트웨어 개발한다 그러면 일행이 있어서 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지금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제가 1995년도에 귀국해서 학생들한테 제가 컴파일러 강의를 했거든요. 대학교 4학년 카이스트 전산학과 학생들 앉혀놓고 그때 실습원으로 저 ML 랭귀지를 했습니다. 오케멀은 프랑스에서 나온 프랑스 사투리고요. 미국 사투리는 스탠다드 ML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투리 갖고 학생들 실습시키고 막 그랬죠. 학생들이 그냥 맨 처음에 그냥 시끄럽게 그냥 교수님 막 보드에다 막 글 올리고 이런 뭐 생전 보지도 않던 이거 배워봤자 취직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내가 벤처 소프트웨어 짤 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저 교수 뭐 하는 사람이냐 막 불평. 반은 또 우와 신기하고 재밌네. 어떻게 이렇게도 프로그램이 되냐 막 맨날. 학생들 한 반은 내가 그거 설득하느라 야 이놈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네가 몰라서 그래 이놈아. 지금 임마 스탠포드, 버클리, MIT, 에콜노말 그런 데서 임마 지금 애들이 어떤 거 갖고 어떤 미래를 보면서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넌 임마 C++만 임마 배우고 나가지고 그거로 실습 언어 안 시켜준다고 그렇게 불평하면 어떡하니. 나만 믿고 따라와. 맨날 한 10년을 내내. 주변의 교수들도 아니 이 교수 뭐야. 지금 이 어느 때인데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언어가 뭐야? 그럼 귀찮아서 난 대답도 안 하고. 근데 지금은 다행히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다 퍼지고 어느 정도 하고 국내에서도 이 랭귀지 갖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들이 족족 있죠. 저희 랩에서 상용화한 아까 그 소프트웨어 오케물로 짜져 있고요. 졸업생들이 다 가가지고 그거 갖고 다 메인테인하면서 쫙 하고 있고 또 다른 데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점이라는 게 그런 게 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싸우지 않아요. 요 개인이 이거 한다고 야 임페러티브 멍충아라고 그러면 그럼 안 돼. 그것도 정상적인 거고 굉장히 상식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인 거고요. 그것도 다 즐길 프로그램 언어 하나에 그것들이 다 장착이 돼서 다. 그래서 그런 거 싸운다 그러면 그 90년대 옛날 스타일, 이데올로기 전쟁은 없어. 그러면 여기 이제 오버뷰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뭘 소개해 드리냐면 튜링 기계. 뭐 여러분들 이거 좀 제가 약간 걱정되긴 해요. 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컴퓨터라는 거 메모리가 있고 CPU가 있고 뭐 이건데 이거 나오기 전에 이제 기계적인 계산이 뭐다라는 걸 이제 튜링 소년이 24살 청년이죠. 계산이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딱 정의를 합니다. 1935년에. 그러면서 1935년도의 논문이 너무 재밌는데 이 오리지널 소위 말하는 컴퓨터라는 거 아까 같은 그런 엄청난 도구 만능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도구를 청사진이 쫙 드러난 게 저 튜링 청년의 24살 그 리포트에 쫙 펼쳐집니다. 예? 그 얘기는 안 하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뭐냐면 프로그램 하나 짠다는 게 튜링 기계 하나 만드는 거야. 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건 저 두 번째 칸이 특이해요. 컴퓨터라는 거 있죠? 이 하드웨어. 이 컴퓨터라는 것도요. 튜링 기계의 한 종류, 하나의 튜링 기계. 조금 이상하죠? 이렇게. 소프트웨어도 튜링 기계 하나. 컴퓨터도 튜링 기계 하나. 튜링 기계는 뭐냐고요? 딱 정해진 부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부품 박스 같이 4개의 부품 박스가 있어요. 야, 너 더하기 하는 프로그램 짜고 싶어? 네. 그래. 그럼 이 4개의 부품 갖고 기계를 만들어 더하는 기계. 그럼 그거를 튜링 기계라 그래요.
부품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결정되어 있는 4개의 박스 안에서 가져다가 만들어서 보세요. 이거 더하죠. 더하기. 더하기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짝짝짝 요 4개의 부품 갖고 막 만들어. 뭐니? 카카오톡. 카카오톡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다음에 요 똑같은 4개의 부품 갖고 빡빡빡빡 만들어. 뭐야? 유튜브. 오, 동영상 디스플레이도 기계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이 요 4개의 부품 갖고 딱딱딱 어떻게 만들어. 우와! 만들면 컴퓨터가 돼. 뭐예요? 만능. 어떻게? 튜링 기계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튜링 기계가 하는 일을 얘가 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건데 기기묘묘하다고 들릴 수 있겠지만 하여튼 결론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 튜링 기계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여러분들 상식으로 한번 보세요. 교양으로. 얘기만 듣고 그러면 전문가답지 않잖아, 그죠? 튜링 기계 한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부품이 4가지입니다. 이 테이프라고 해서 이게 메모리 칸이 쫙 있어요. 앞뒤로 그냥 무한히 쓸 수 있는 칸들이. 그래서 테이프 하나 1차원이죠. 1차원 테이프들. 저 뒤에 있는 저 책장 같은 거죠. 저 책장 보세요, 저거. 근데 저거는 유한계네. 칸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 10개 딱 있는 거. 이거는 무한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읽고 쓰는 장치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중요하지. 하여튼 읽고 쓰는 거.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이 기계의 상태를 표시해 주는 거고 요게 현재 상태가 B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이게 규칙표인데 요거 하나가 규칙 하나입니다. 요게 하나가 규칙 하나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 이거 중에 뭔지 현재 읽은 거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써라? 그 다음에 요거가 뭐냐면 왼쪽 오른쪽 제자리 요걸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라. 그 다음에 기계의 다음 상태가 뭐가 되나.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 테이프에 요런 부품이라는 게 이제 요런 여기에 기계 상태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 항상 유한계만 쓸 수 있어요. 테이프에다가 쓸 수 있는 심볼들의 가지수 몇 개. 항상 유한계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표. 유한계. 이게 뭐 지금 5개인데 어떤 일을 하는 건 뭐 6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어떤 일의 일거리에 따라서 기계의 상태가 4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에 썼던 이 심볼들의 이게 쭉 테이프에 쓸 수 있는 심볼들의 개수가 유한계 딱 정해진. 그 다음에 이 규칙표. 이 규칙표가 한다는 게 현재 뭐고 읽은 게 뭐였다면 매치되는 거 찾아서 그렇다면 거기다 뭘 쓰고 요 헤더는 왼쪽으로 가고 다음 상태는 C가 되고 딱 됐죠? 그럼 현재 상태에서 또 할 수 있는 거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튜링이 고안한 요 정도 갖고 정의하면 요게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에 어떤 하나가 컴퓨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에 어떤 하나가 각각의 소프트웨어고요. 이렇게 여기서 보세요. 요거 보면 작동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지금 현재 기계 상태가 A죠. 헤더가 스타를 읽었죠. 그럼 이 규칙표 중에서 A 현재 상태가 A고 읽은 게 스타일 때 하는 일 매치되는 게 이거죠. 그럼 거기다가 스타를 쓰고 오른쪽으로 하나 가고 상태가 A가 됩니다. 보세요. 이 매치되는 게 이거죠, 그죠? 그러면 합니다. 그러면 스타 읽었는데 스타를 쓰니까 테이프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더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죠. 짠, 그죠? 네. 잘 만들었죠? 슬라이드 잘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 파워포인트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음에 매치되는 게 이거잖아요. 예? 보세요. 기계 상태는 A고 현재 헤더가 있는 거 달러 사인이잖아요. A고 달러 사인. 그럼 거기다 또 A고 이거. 그 다음에 B가 돼요.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저 헤더가 오른쪽으로 하나 한 번 더 가고 저 기계 상태 시계가 B로 스위치가 됩니다.
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또 해야 되는 거 찾으면 요거죠, 그죠? 그럼 요걸 하면은 여기다가 쓰고 요번엔 또 왼쪽으로 가고 상태가 C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매치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번에는 딴 걸 쓰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네. 상태는 C로 남아있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달러가 그죠? 이렇게 되고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요번엔 어떻게 돼요? C하고 스타니까 요거죠, 그죠? 그럼 이게 달러가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상태가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매치되는 게 뭐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 규칙표는 뭐냐면요, 아까 인풋에서 눈표하고 달러표가 쫙 있는 시퀀스를 받아서 달러표를 찾아가지고 달러를 맨 오른쪽 끝으로 옮겨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상태가 3개면 되고 규칙표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여튼 이게 이제 튜링 기계라는 거고요. 튜링 소년이 이거 갖고 뭐 별걸 다 더하기도 할 수 있고요. 더하기 어떻게? 여기다가 숫자를 표현하고 숫자 표현하고 이거대로 하면 두 숫자 더한 게 테이프에 써지고 곱하기, 미분, 적분 막 다 한다는 거야, 막. 그래서 더하기 튜링 기계, 카톡 튜링 기계, 유튜브 튜링 기계 이런 것들 다 이거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요. 컴퓨터가 어떻게 고안이 됐냐면요, 튜링 기계 중에 하나인데 소품으로 등장한 특이한 튜링 기계는 튜링 기계 중에 한 만능이야. 입력은 튜링 기계를 글로 표현해서 테이프에 받아가지고 출력은 그 튜링 기계 작동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런 튜링 기계를 고안을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튜링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이거 그림으로 그린 거 글로 표현해도 여러분들 눈 감아 보세요. 눈 감아 보세요. 내가 저 튜링 기계를 설명해 줄게요. 테이프 있고요. 맨 처음에는 스타, 두 번째 심볼 달러, 그 다음에 스타. 현재 첫 번째 스타를 표현, 그 헤더가 있고요. 기계 상태는 A, B, C 세 개 중에 현재는 B고요. 규칙표는 따라다라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설명할 수 있죠, 그죠?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말로. 그림으로 그려서 그렇지. 그게 뭐냐면 이거를 글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글로 표현해 가지고서 정해진 포맷 규칙대로 요거를 글로 표현해서 여기다가 쓸 수 있겠죠? 여러분들 내가 눈 감고 있을 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듯이, 어떤 튜링 기계라는 걸 이해할 수 있듯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규칙이 있어야죠. 정해진 규칙이. 어떤 튜링 기계든지 간에 똑같은 형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또 다른 튜링 기계 또 표현할 수 있고요. 똑같은 규칙을 써서 다른 튜링 기계. 규칙이라는 게 뭐 맨 처음에는 기계 상태 몇 개가 있다, 현재의 기계 상태는 뭐다 표현하고, 두 번째는 테이프의 상태 표현하고, 세 번째는 헤더가 테이프에 뭐를 갖추고 있다 표현하고, 끝나면 이 규칙들을 몇 개가 됐던지 규칙 시작, 첫 번째 규칙, 두 번째 규칙, 세 번째 규칙, 네 번째 규칙, 규칙 끝 이렇게 쓰는 거야. 네?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일렬로 쭉 쓰면은 알잖아요. 규칙 시작 찾아가지고 가면 거기서부터 규칙이 있고, 규칙 끝 하면 더 이상 규칙이 없고, 그렇게. 그러면 이 표현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튜링 기계를 고안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보고선 쫙 하면서 얘가 하는 걸 여기다가 막 지가 막 실행해가는, 이게 컴퓨터죠, 그죠? 이게 컴퓨터예요. 이게 컴퓨터야. 이게 똑같은 그 부품 박스로 만들었지만 이게 소프트웨어고요, 그렇죠? 튜링 기기 다 튜링 기기이긴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질문. 이게 튜링 기계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보세요. 이게 왜 컴퓨터의 원천 설계도냐면 기계적으로 돌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튜링 기계로 표현한다고 정의를 했고요. 그 모든 것들은 표현해가지고 이 하나의 튜링 기계가 다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돌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돌리는 기계인 거야.
그리고 봤더니요, 이거는요 간단하잖아, 그죠? 간단하니까 쉽게 지구상에 있는 머티리얼 갖고 구현할 수가 있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나온 거고요. 어떤 머티리얼이냐면 뭐예요 이게? 무슨 자원으로 만들었어요? 지구상에 있는 실리콘, 모래. 지구상의 그 흔한 모래 갖고 저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요 좀. 뭐냐면 스위치, 그죠? 스위치가 이 실리콘 모래로 다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전기, 이걸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컴퓨터 구현. 교수님,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건 컴퓨터의 기원은 튜링이 아니고 애니박인데, 에드박이고, 1946년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서 에드박이 나와가지고 그거 갖고 2차 대전 포 계산하고 그게 컴퓨터의 시초라고 기술책에 나와 있는데 교수님 갑자기 무슨 튜링이 했다는 거예요. 사실 튜링이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돼요. 옛날부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산기의 역사 하면서 무슨 주판, 그다음에 파스칼의 더하기계, 그다음에 뭐 베비지의 무슨 기계, 그다음에 애니박, 에드박인지 뭐 애니박인지 애니악, 그게 초의 컴퓨터 그러고 있다가 그다음에 또 이미테이션 게임에서는 튜링이 뭐 어쩌고 천재 수학자, 컴퓨터를 고안한 천재 수학자 튜링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튜링이 애니악을 만들었나? 뭐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건 아니고요. 그 엔지니어들이 자동으로 계산하고 싶은 것들을 자동으로 해내는 기계들을 쭉 만든 히스토리가 쭉 있어요. 그게 이제 애니악으로 온 거야. 그 전에는 IBM이라는 회사가 이 돈장부 더하기 빼기 하는 기계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통계 계산하는 거 자동으로 하는 거 만들고, 베비지는 더하기 곱하기 하는 거 만들고 미분하는 것도 만들려고 그러다가 설계만 했고, 파스칼은 더하기 빼기 하는 거 막 기계 만들고, 주판알 있었고 돌멩이 있었고 막 그런 히스토리가 쭉 있었어요. 그런데 요 기계들은요 뭘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긴 하지만 만능은 아니야. 만능도 아니고요. 저런 거 같이 메모리에 막 올라가 가지고 하고 싶은 게 올라가면 얘가 막 하고 그런 게 아니야. 애니악이 그나마 이 디자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쪽에선 야 가만히 있어봐, 더하기 곱하기도 자동으로 하네.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빼기도 하는 것도 하고 싶다. 가만히 있어보자, 뭐 하는 것도 하고 싶다. 가만히 있어보자, 인구 조사하는데 엄청나게 더하기 많이 하고 평균 내고 뭐죠? 평균 말고 또 그 친구가 뭐죠? 베리언스가 뭐죠? 응? 분산? 네, 분산치 계산하고 막 그러는 거 해야 되네. 그럼 그것도 하는 거 만들어야지. 자동으로 하는 거 만들어. 근데 그건 프로그래머블 하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임의의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샥 올리면 얘가 팍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애니악이 그나마 비슷했어요. 애니악이.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 엔지니어들이 쭉 했던 히스토리가 있는데 어디가 마침표인지 몰랐어. 어떻게 해야 만능이 되는지는. 근데 이제 이 튜링 소년이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계적인 건 다 돌릴 수 있는 기계가 가능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딱 보여주고 완전히 그렇구나. 그래서 디자인은 글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당시까지 엔지니어들이 개발했던 여러 가지 구현 기술들이 곧바로 적용이 돼가지고 풀리 만능, 소위 말하는 만능의 컴퓨터가 막 만들어주고 막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혹시? 폰 노이만 기계라고 난 들었는데 튜링 기계가 아니고, 교수님 현대 컴퓨터는 폰 노이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아저씨는 어디에 끼어들어간 거예요? 교수님 뭔가 뻥치는 거 아니에요? 폰 노이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튜링이 그 리포트를 써서 그 당시에 어떤 수업을 듣고 수업 결과로 이제 리포트를 쓴 겁니다. 리포트를 주섬전 써서 선생님한테 갖다 보여드리고요. 그 선생님이 막스 뉴만이라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보고선 야 이거 옛날에 다 있었던 결론이긴 한데 다른 스타일로 멋지게 했다,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실어줘요.
기록에 남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너 이런 거에 관심 있구나. 그래, 그럼 이거 연구하는 관심 있는 교수님이 계셔. 아까 나왔던 알론조 처치 람다 캘큘러스. 그 교수한테 가봐. 그 교수도 이런 거에 관심 있어서 연구하는 분이야. 어디? 프린스턴. 그래서 박사과정으로 그 알론조 처치 교수 밑에 학생으로 추천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갔는데 알론조 처치 그 프린스턴의 수학과예요. 그 수학과 교수 중에 한 분이 폰 노이만 교수였어요. 그 폰 노이만 교수가 폰 노이만 머신이라는 걸 만들죠. 근데 그 폰 노이만 머신을 만들면서 꼭 지금 보면 튜링의 이 유니버셜 머신보다는 좀 더 상위 언어긴 한데 파워는 똑같아. 근데 재밌게도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그냥 고안을 한 건데, 이 사람이 튜링 소년이 그때 자기 과에 유학 와 있던 학생, 그 학생이 썼던 리포트, 그거를 읽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모르겠어. 아무 얘기를 안 해서.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요. 근데 사실은 그게 in principle 디자인은 이 튜링 소년의 이 디자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도. 오케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컴퓨터고요. 여기서 보면은 메모리, 이게 CPU예요. 이 프로그램이라 그럴까? 무슨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CPU. 보면 실행을 해요. 잠깐만 또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능 튜링 기계인데 사용법 임의의 튜링 기계 소프트웨어 테이프에 싣고요.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고 튜링 기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만능 튜링 기계 컴퓨터고 사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튜링 기계를 테이프에 싣는 거고 요거 소프트웨어고요. 테이프에 있는 튜링 기계 그대로 따라하기, 이게 실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거 이거 전기 스위치로 구현된 튜링 기계 보편 만능. 각각의 앱들은 글로 표현된 튜링 기계. 이렇게. 그다음에 저 글이 이제 튜링 기계를 뿌리로 했으면 당연히 아주 메모리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요. 언어 기원 튜링 기계인데 컴퓨터가 실현이 됩니다. 만능 튜링 기계가 전기 스위치로 구현 스위치. 요거 스위치예요. 스위치. 요것도 스위치. 요것도 스위치. 요거는 AND라는 스위치. 그리고 왜냐면 두 개가 다 닫혀야 전기가 흐르잖아요. 두 개가 다 참여해야 AND는 참이에요. A 그리고 B가 참인 경우는 A도 참이고 B도 참인 경우는 요거는 오화 스위치. 그렇죠? 여러분들 그 컴퓨터 전공했던 분들은 이제 옛날에 이런 거 보셨죠? AND. 오화는 이제 초생달, AND는 반달. 네? 그다음에 낫은 이렇게 표현하죠. 낫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낫이야. 이런 식의 기호로 이제 표현하는 회로 이렇게 공부한 적 있을 거예요. 그 회로 안에는 다 이제 이런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짜기인 튜링 기계 만들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명령형 기계 중심 물건 중심이에요. 저 기계에다가 메모리 어디다가 뭘 아까 보셨죠? 뭐에다 뭘 쓰고 기계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이렇게 그 과정. 그래서 뭐냐면 개념 모델이에요. 튜링 기계 AND, OR, NOT 세 개 갖고 막 조합하면요, 이런 스위치들을 막 조합해요. 그러면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임의의 소프트웨어는 튜링 기계 하나고 튜링 기계는 다 AND와 NOT 이거의 조합으로 쫙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건 개념일 뿐이고요. 개념이기도 하고 이제 진짜 유니버셜 머신은 이거 갖고 다 구현이 된 거고요. 전기 스위치로.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위 레벨로 이제 이거는 그렇고요. 그림으로 보면 메모리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메모리하고 CPU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CPU에서 이제 언어가 더하기, 빼기, 무브, 스토어, 점프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네? 이런 스타일의 것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거죠. 요 레벨을 곧바로 진입한 게 폰 노이만 아저씨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 갖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상위의 언어로 온 게 C, 자바 쫙. 네? 네. 합니다. 쉬지 않고 막 가요? 2시간 지났는데 계속 가요? 쉬어요? 쉬어요? 오케이. 15분 쉴게요. 네, 4시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